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의 차례가 되었는데 아리스토데모스에 따르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시작했다고 하네. 그래, 딸꾹질이 멎었네. 재채기를 하니까 그때야 멋더군. 재채기 같은 소음이나 간질간질한 감각을 원하는 것이 과연 나의 몸속에 있는 유독한 사랑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나는 의심을 갖고 있네. 어쨌든 자네가 가르쳐준 방법을 썼더니 딸꾹질은 당장 멎었네. 여보게 아리스토파네스라고 에릭시마코스는 말했네. 조심하게. 자네가 우리를 웃기는 일부터 시작한다면 나는 자네의 연설에 농담이 섞이지 않나 감시할 수밖에 없겠군. 그렇지 않으면 연설이 조용하게 진행되지 못할 테니까. 아주 옳은 말이야, 에릭시마코스. 라고 아리스토파네스는 웃으면서 대답했네. 내가 말한 것을 취소하기로 하지. 내가 앞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게 감시하지 말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기 때문일세. 그것은 어쨌든 좋은 일이고 나의 미주의 본성과도 일치하는 일일세.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쨌든 좋은 일이고 나의 미주의 본성과도 일치하는 일일세. 아주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기 때문일세. 아, 자네는 농담을 하고 그 결과를 슬쩍 회피하려고 하는군, 아리스토파네스. 그러나 자네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니 연설을 하면서 이 점을 조심하고 명심해 두게. 그러나 자네의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아마도 방해하지 않을 걸세. 알았네, 에릭시마코스. 라고 하면서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은 시작되었네. 내가 자네나 파우사니아스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리라는 것은 사실이네. 내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에로스의 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네. 그렇지 않다면 에로스는 가장 큰 사원과 재단, 그리고 가장 큰 재물을 차지하고 있을 걸세. 그러나 에로스는 어느 신보다도 이러한 것들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데도 실제로 에로스는 이 한가운데 어느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네. 에로스는 모든 신 가운데서 인간에게 가장 호의적이고 또한 인간을 돕고 그 치유가 인류의 최대의 행복이 되는 우환을 고쳐주기도 하네. 그래서 에로스의 힘의 비밀을 자네에게 가르쳐줄 생각이니 자네도 자네 나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우선 인간의 구조와 그 구조가 겪은 변화를 알아야 하네. 원래 인간의 구조는 현재와는 달랐기 때문이네. 처음에는 지금의 우리처럼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가지 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3의 성이 있었네. 제3의 성은 남녀의 성을 모두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지. 그러나 그 명칭만은 지금도 남아있네. 남녀 춘희는 명칭만이 아니라 형태에서도 구별되는 성으로서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름만 남아서 모욕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네. 둘째로 사람들은 완전한 원을 형성하는 이중의 등과 옆구리를 갖고 있어서 둥근 모양을 하고 있었네. 손이 4개, 다리가 4개였고 둥근 목에 똑같은 얼굴이 둘 있었고 두 얼굴 사이에 머리는 하나가 있었지만 얼굴은 정반대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지. 귀도 4개였고 생식기도 2개였으며 나머지도 이와 같았어. 이 사람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바로 서서 앞쪽으로나 뒤쪽으로나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었지만 급히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는 8개의 팔다리를 모두 사용했으며 고개사가 수레바퀴 모양을 하고 지지넘기를 하는 것처럼 원형을 이루며 빨리 굴러갈 수 있었다네. 3가지 성이 있고 그것이 이러한 성질을 가졌던 이유는 원래 남성은 태양에서 생겼고 여성은 지구에서 태어났으며 남녀의 2성을 가진 성은 태양과 지구의 성질을 다 갖고 있는 달에서 생겼다는 사실에 있지. 그들이 둥근 모양을 가졌고 쇠퇴처럼 굴러다니게 된 것은
부모를 닮았기 때문이라네. 그들의 힘과 정력은 그들을 아주 무서운 존재로 만들었고 그들의 자만은 대단했지. 그들은 신들을 공격했고 하늘에 올라가서 신들을 맹렬하게 공격한 에피알테스와 오토스에 관한 호메로스 이야기도 이러한 존재들을 다룬 것이라네. 따라서 제우스와 다른 신들은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했다네. 오랫동안 신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 신들이 거인들에게 한 것처럼 번개불로 그들을 모두 죽여버릴 수도 없는 일이니 말일세. 그렇게 하면 인류가 바치던 예배와 제물을 영원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오만을 방치할 수도 없었다네.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마침내 제우스가 한 가지 방안을 찾아냈지. 인류를 계속 존재하게 하면서도 그들을 지금보다 약하게 만들어서 나쁜 짓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 같소 라고 제우스는 말했다네. 나는 그들을 모두 둘로 쪼개놓겠소.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지금보다 약해지고 동시에 그 수가 늘어남으로써 우리에게는 더욱 이익이 될 것이요. 그들은 두 발로 똑바로 서서 걷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도 그들이 방자한 기색을 보이고 조용하지 않다면 나는 그들을 다시 둘로 쪼개 놓을 것이고 그들은 한 발로 깡충깡충 뛰어다니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인류를 마치 과일을 말려서 저장하기 위해 두 조각 내듯이 또는 삶은 달걀을 머리칼로 두 조각 내듯이 인간을 두 조각으로 쪼개 놓았다네. 이렇게 인간을 두 조각으로 쪼개 놓은 다음에 그는 얼굴과 반 조각이 된 목을 절단한 쪽으로 돌려 놓아서 이 희생자들이 양분된 증거를 똑똑히 보고 앞으로는 더 온순하게 행동하도록 만들라고 아폴론에게 명령했지. 또한 그는 아폴론에게 상처를 고쳐주라고 명령했다네. 그래서 아폴로는 얼굴을 돌려놓고 마치 졸라매는 끈이 달린 돈주머니처럼 가죽을 지금 배라고 불리는 곳에 모아놓고 배의 한가운데에 구멍을 하나 남기고는 단단히 묶어 놓았지. 이 구멍을 사람들은 배꼽이라고 부른다네. 그리고 그는 무수한 주름을 펴주고 구두 수성공이 마지막에 가죽의 주름을 펴기 위해 쓰는 것 같은 연장으로 가슴을 만들었다네. 그러나 그는 인간이 이전의 상태를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에는 배꼽 근처에 약간의 주름을 남겨놓았다네. 이처럼 인간은 원래의 몸이 양분되었기 때문에 반쪽은 갈라져 나간 다른 반쪽을 그리워하게 되었다네. 그들은 만나게 되면 서로 얼싸안았고 그들의 그리움은 점점 커지기만 했으며 굶주림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태만 때문에 죽어갔지. 그들은 서로 떨어져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네. 한 쌍중의 한쪽이 죽고 다른 쪽이 남았을 때는 남은 쪽은 다른 쪽, 이것은 여성의 부분, 지금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지 여성의 부분이거나 남성의 부분이라네. 남은 쪽은 다른 쪽을 찾아내서 껴안았다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계속 죽어갔고 마침내 제우스가 자비를 베풀어서 두 번째 계획을 세우게 되었지. 그는 생식기를 앞쪽으로 옮겨 놓았던 것이라네. 지금까지는 생식기가 그들 몸의 바깥쪽에 있어서 임신과 출산의 과정도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메뚜기처럼 땅 위에 사정을 함으로써 이루어졌다네. 그들이 생식기를 앞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제우스는 생식이 남성과 여성의 교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라네. 이렇게 변화시킨 그의 의도는 두 가지였다네. 즉, 남자와 여자가 쌍을 이루면 아이를 낳게 되어서 종족을 유지할 것이지만 남자와 남자가 쌍을 이루면 어쨌든 교접의 욕망은 만족되므로 이 욕망에서 해방되어 다른 활동을 하려고 하게 되고 생업에 열중할 것 아니겠나. 따라서 아득한 옛날부터 인간은 서로 느끼는 선천적 사랑,
두 존재가 하나로 결합하고 인류가 상처를 고침으로써 우리에게 옛날의 상태를 회복해주는 사랑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네. 따라서 우리는 각기 한 인간의 부신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인간이 양분되어 넙치 같은 상태에 있게 된 결과이고 우리는 각기 자신의 짝이 되는 부신을 찾고 있는 것이라네.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남녀춘이라고 불렸던 두 성을 모두 가졌던 자의 반쪽인 사람들은 여자를 사랑하고 대부분 간통하는 남자들은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며 여자도 마찬가지여서 이러한 여자들은 남자에게 열광하고 성적으로 난잡하다네. 여자의 성만을 갖고 있던 자의 반쪽인 여자는 여자에게 애정을 기울이고 남자에겐 거의 관심이 없다네. 여자 사이의 동성연애자는 이 범주에 속한다네. 그러나 남자의 성만을 갖고 있던 자의 반쪽은 남자를 좋아하며 말하자면 남자의 한 조각이기 때문에 소년 시절 동안 남자를 사랑하고 육체적 접촉에서 쾌락을 느낀다네. 이러한 소년과 젊은이들은 가장 남성답기 때문에 그들이 세대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수치를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이라네. 그들의 행동은 파렴치한 행동이 아니라 기계와 남자다움과 억센 힘에서 나온 행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성에 속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라네.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이러한 소년들만이 어른이 되어서 공공의 생활을 한다는 사실이지 그들은 성년으로 자라나면 소년을 사랑하게 되고 결혼해서 자식을 갖는 것을 싫어하는 그들의 천성을 극복하려면 관습의 강요가 필요해진다네. 그들은 결혼하지 않고 남성끼리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네. 요컨대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닮은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소년 시절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헌신적이고 성년이 된 다음에는 소년을 사랑하게 된다네. 소년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이와 관련된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다른 반쪽을 실제로 만나는 행운을 맞이한다면 애착과 친밀감과 사랑이 합쳐져서 아주 압도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이러한 쌍은 실제로 잠시도 떨어져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네. 서로의 사귐을 통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설명하기는 어려우면서도 일생 동안 반려가 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라네. 단지 육체적 쾌락이 다른 사람과의 사귐에서 이처럼 강렬한 기쁨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네. 이러한 사람들의 영혼에는 분명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예감하고 또한 누군가를 막연하게 남아 지향하고 있는 어떤 독특한 동경이 있음이 분명하다네. 그들이 함께 누워 있을 때 헤파이스토스가 그의 연장을 갖고 그들을 찾아와서 이 인간들아 너희는 서로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가정해 보게. 또한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해서 헤파이스토스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시 했다고 가정해 보게. 가능한 한 언제나 함께 있고 낮이든 밤이든 결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너희가 바라는 것이냐? 그것이 너희가 바라는 일이라면 나는 너희를 녹여서 한 몸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으로 살게 해줄 용의가 있다. 그러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는 줄곧 한 몸으로 살 것이고 죽을 때도 함께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운명에 너희는 만족할 것인가? 또한 너희의 그리움도 충족될 것인가? 그들이 대답이 무엇이었을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이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 거라네. 이는 모든 사람이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 느끼고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던 욕망, 즉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한 몸이 되어
앞으로는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욕망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거라네. 우리가 양분되지 않고 온전한 전체일 때의 상태, 즉 우리의 원래 상태가 이러했다는 사실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며, 사랑이란 이러한 전체를 바라고 추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네. 아르카디아 사람들이 스파르타 사람들에 의해 분할된 것처럼 나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제우스에 의해 양분되기 이전에는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온전한 하나였다네. 만일 신들 앞에서 얌전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부신을 만들기 위해 두 조각을 낸 주사위처럼 또 다른 두 조각이 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며, 우리는 콧날을 따라 수직으로 달려서 묘비에 새겨진 반면상 같은 모습으로 돌아다니게 될지도 모른다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신 앞에서는 공손하게 행동하라고 타이르는 것이라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 나쁜 운명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일 우리가 에로스를 우리의 인도자요 우두머리로 받아들인다면 에로스가 우리에게 부여할 권능을 갖고 있는 축복조차도 받을 수 있다네. 누구도 에로스에게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네. 에로스에게 거역하는 것은 신의 미움을 자초하는 것과 같지, 지금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엄격한 의미에서 자기에게 속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고 있지만, 우리가 에로스의 친구가 되고 에로스와 화목하게 지낸다면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을 찾아내는 데 성공할 거라네. 에릭시마코스가 내 연설을 조롱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파우사니아스와 아카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에릭시마코스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지. 파우사니아스와 아가톤은 틀림없이 이러한 부류에 속할 수 있다네. 그들이 원래는 온전한 한 남자의 반쪽들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네. 그러나 인류가 행복해지는 길은 에로스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고 각자가 원래부터 자기에게 속한 짝을 스스로 찾아내는 데 있다고 말할 때, 요컨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있다고 말할 때, 나는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네. 만일 그 상태가 가장 좋다면 우리 현재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이 상태에 더 접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라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서로 공감하고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랑의 대상을 찾아내는 거라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 신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마땅히 에로스여야 하겠지. 우리를 우리와 닮은 사람에게 인도해 줌으로써 지금의 생활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에로스이고, 우리가 신들 앞에서 공손하게 행동한다면 하늘은 우리의 이전 상태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해줌으로써 앞으로는 우리가 축복받은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는 확실한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도 에로스라네. 이것이 에로스에 대한 나의 연설일세. 에릭시마코스라고 아리스토파네스가 말을 이었네. 자네가 한 연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걸세. 내가 한 요청을 상기하고 나의 연설을 조롱거리로 만들지는 말고 남은 분들이 연설을 듣기로 하세. 나는 남은 두 사람이라고 말이 옳았을 걸세. 아가톤과 소크라테스 선생님만이 남아있으니까. 알았네. 자네 말대로 하지. 라고 에릭시마코스가 말했네. 자네 연설이 상당히 재미있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네. 사실 소크라테스 선생님과 아가톤이 사랑의 문제에 대한 권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두 분이 지금까지 한 여러 연설에서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망설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을 걸세.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으므로 나는 두 분을 굳게 믿고 있네. 자네는 아주 잘했네, 에릭시마코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네. 자네는 방금 자네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어. 그러나 자네가 현재의 내 자리에 있다면 또는 더 나아가서 아가톤이 뛰어난 연설을 한 직후에 연설을 하게 될 위치에 있다면 자네도 지금의 나와 마찬가지로 겁을 먹고 어쩔 줄을 모를 것일세. 공치사를 하셔서 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군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이라고 아가톤이 말했네. 제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저희 운변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서 저를 당황하게 만들 셈이시군요. 여보게 아가톤, 자네 연극이 공연되기 직전에 배우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와서 구름같이 몰린 관중 앞에 섰을 때도 당황하는 기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던 자네가 우리처럼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당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기억력이 아주 나쁜 사람일 걸세. 하지만 소크라테스 선생님, 지각 있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군중보다도 한 줌의 현명한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제가 무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시겠지요. 자네의 지성에 손상이 되는 의견에 찬성한다면 나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일 테지, 아가톤. 물론 자네가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잘 알고 있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현명한 사람들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뿐일세. 자네가 알다시피 우리는 극장에 있었고 평범한 관중에 속해 있었거든. 그러나 자네가 참으로 현명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의심스러운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네는 아마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걸세. 그렇지 않은가?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 앞에서는 똑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네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겠지. 여기서 파이드로스가 끼어들어서 말했네. 여보게 아가톤, 저분의 물음에 대답하지 말게. 그는 대화 상대가 있기만 하다면, 특히 그 상대자가 잘생긴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일이 어떻게 되든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네. 나 자신도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말을 듣는 것을 무척 좋아하기는 하지만 지금 나의 의무는 에로스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감시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에로스를 찬양하도록 하는 것일세. 지당한 말씀이야, 파이드로스라고 아가토는 말했네. 게다가 나의 연설을 방해할 것은 하나도 없네. 소크라테스 선생님과 대화할 기회는 달리 많이 있을 걸세. 우선 나의 연설이 바탕이 될 원칙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연설을 하려고 하네. 나보다 먼저 연설을 한 사람들은 에로스 자신을 찬양하기보다는 에로스가 축복과 함께 인류에게 주는 행복만을 문제로 삼은 것 같네. 이러한 선물을 주는 에로스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말하지 않았네. 어떤 찬양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찬양을 받는 대상의 성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대상에서 생기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라네. 에로스 찬양도 마땅히 이러한 방법에 따라야 하네. 우선 에로스의 성질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에로스가 주는 선물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지. 따라서 행복한 모든 신 가운데서도 에로스는 하늘의 질투를 받지 않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에로스는 가장 행복하다고 나는 주장한다네. 그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하니까 그가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으로 보아서 확실하다네. 파이드로스, 우선 그는 신들 가운데서 가장 젊다네. 우리가 알다시피 노년은 재빨리 우리 앞으로 다가오지만 그는 노년 앞에서 달아남으로써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스스로 제시하고 있다네. 어쨌든 우리의 경우에는 노년은 의외로 빨리 닥쳐온다네. 에로스는 노년을 증오하고 노년의 넓은 영역 안으로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지.
그는 전생애를 젊은이와 함께 보내고 있다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옛말이 진리인 셈이지. 나는 다른 점에서는 파이드로스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에로스가 가장 오래된 신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네. 반대로 에로스는 신들 가운데서 가장 젊으며 또한 언제나 젊고 옛날에 하늘에서 일어났다고 헤시오도스와 파르메니데스가 전하는 소요도 만일 그러한 사건이 정말로 일어났다면 운명의 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고 에로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나는 주장한다네. 거세, 감금, 그 밖의 이런 난폭한 행동은 만일 그때 에로스가 있었다면 신들 사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네. 그랬더라면 모든 일이 지금처럼 평화롭고 화기애애했을 것이며 사실상 에로스가 지배권을 갖게 된 이후로는 그러했다네. 따라서 에로스는 젊고 뿐만 아니라 고난에 민감하지. 어떤 신이 얼마나 민감할 수 있는지 묘사하려면 제2의 호메로스가 필요할 것이라네. 호메로스는 사랑의 신을 친정할 뿐만 아니라 민감하다고, 여하튼 민감한 발을 가졌다고 묘사하고 있다네. 그는 이렇게 말했지. 그녀의 발은 부드럽고 그녀는 발로 결코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으며 부드럽게 사람들이 머리를 밟고 다닌다. 그녀의 민감한 성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메로스가 여신에 대해서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을 밟고 다닌다고 말한 것은 내 의견으로는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네. 따라서 우리도 에로스의 민감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똑같은 생각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듯하네. 에로스는 땅을 밟지 않으며 또한 사람들이 머리도 밟고 다니지 않는다네. 사람들이 머리도 아주 부드러운 것은 아니거든. 에로스는 존재하는 모든 사물 가운데서 가장 부드러운 것 사이에서 살고 움직인다네. 인간의 성격과 영혼 속에 그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혼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네. 그는 딱딱한 성질에 마주치면 떠나가지. 그러나 부드럽고 고분고분한 성질을 찾아내면 거기에 거처를 정한다네. 이처럼 그의 발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 전체가 부드러운 것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것에 애착을 갖고 있으니 에로스는 매우 민감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네. 그는 아주 젊고 아주 민감할 뿐 아니라 유연한 형태를 갖고 있다네. 그의 형태가 딱딱하고 신축성이 없다면 그가 어떻게 모든 것을 감쌀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영혼 속에 몰래 들어왔다가 몰래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초하다는 것은 에로스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인 까닭에 어느 누구도 능가할 수 없다고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의 우아함은 그가 균형 잡히고 유연한 형태를 가졌다는 증거라네. 그의 겉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가 꽃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그것이 육체든 영혼이든 또는 그 밖의 어떤 것이든 꽃을 피울 수 없거나 이미 꽃이 시들어가는 곳에 에로스는 결코 거처를 정하지 않지만 꽃 피고 향기로운 곳을 보기만 하면 에로스는 그곳에 머무른다네. 아직도 언급하지 않은 여러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이상으로 에로스의 아름다움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하네. 그가 선하다는 것을 말하는 일이 남아있네. 이 점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들과 인간을 다루면서 에로스는 신에게나 인간에게나 악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또한 신들이나 인간도 에로스에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라네. 그가 수동적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이 그에게 가해졌기 때문은 아니네. 폭력은 에로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네. 또한 에로스가 능동적인 때도 그는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네.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이 에로스에게 즐거이 복종하기 때문이지 상호간 동의가 있는 곳에서는
사회 최고의 지배자인 법률이 무엇이 옳은지 선언한다네. 게다가 에로스는 자제력이 강하네. 자제력이 쾌락과 욕망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또한 어떤 쾌락도 에로스보다 강하지 못하다는 것도 인정한다네. 모든 쾌락이 에로스보다 약하다면 에로스는 쾌락의 지배자여야 하고 쾌락은 에로스의 신하여야 하겠지. 그러므로 에로스는 탁월한 자제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네. 그것에 덧붙여 용기에 대해 말한다면 에로스는 전쟁의 신인 아레스보다 낫다고 하네. 전설에 따르면 아레스가 에로스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아폴로디테의 애인인 아레스를 에로스가 사로잡았다네. 그런데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힌 자보다 뛰어나므로 따라서 다른 모든 존재보다도 용감한 자를 사로잡은 자는 만물 가운데서 가장 용감하지 않을 수 없겠지. 에로스의 올바름과 자제력과 용기는 이와 같다네. 이제 그의 지혜에 대해 말할 차례군. 나는 에로스의 지혜에 대해 말하면서 아주 공평해야 한다네. 우선 에릭시마코스가 말한 것처럼 나 자신이 가진 솜씨를 그의 지혜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말한다면 에로스는 현명한 시인이 되어서 다른 시인들도 현명하게 만들겠지. 어쨌든 전에는 뮤즈를 전혀 몰랐더라도 에로스가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된다네. 이러한 사실을 증거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네. 즉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에로스는 모든 종류의 예술적 창조에서 뛰어나지 자기가 갖고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솜씨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거나 가르칠 수 있겠는가. 모든 종류의 생명체의 창조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랑의 지혜의 결과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라네. 모든 생명체는 사랑으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지. 끝으로 장인의 탄생을 본다면 에로스를 스승으로 삼은 사람은 뛰어나고 유명해지지만 에로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알려지지 않고 묻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네. 뮤즈들이 문학에서 헤파이스토스가 대장장이의 일에서 아테나가 직조에서 그리고 제우스가 신들과 인간의 통치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폴론도 욕망과 사랑의 인도를 받아서 궁술과 의술과 점을 발견했고 따라서 아폴론도 에로스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다네. 마찬가지로 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이 가라앉은 것도 에로스가 탄생한 다음의 일이라네. 이때 에로스란 말할 것도 없이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지 에로스는 추한 것에 애착을 가질 수는 없지 않은가. 처음에 내가 말한 것처럼 그전에는 하늘에서는 운명의 신이 최고였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 무수하게 일어났다고 전설은 전하고 있다네. 그러나 에로스가 탄생하자마자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 신들과 인간을 축복하는 모든 방식에서 두드러지게 되었던 것이지. 따라서 파이드로스, 내 의견으로 에로스는 첫째로 아름다움과 선함 자체에서 최고이고 둘째로 다른 사물에 있는 이러한 성질의 원인이라네. 나는 이 생각을 시로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네. 인간들 사이의 평화를, 바다의 잔잔함을, 바람의 싸움을 멈추고 휴식을, 슬픔의 영원한 잠을 주는 이는 에로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라네. 우리의 서먹서먹한 마음을 없애고 친밀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는 이도 에로스라네. 그는 이러한 서로 간의 사귐을 가능하게 해준다네. 그는 축제와 춤과 제사를 주재한다네. 그는 명랑함을 주고 무뚝뚝함을 사라지게 한다네. 그의 선물은 호의의 선물이고 악의의 선물은 전혀 없다네. 그는 쉽게 간청을 들어주고 매우 친절하다네. 현인은 그에 대해 사색하고 신들은 그를 찬양하지. 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의 축복을 받아 보물을 차지한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네.
그는 우아함, 섬세함, 요염함, 온갖 고상함, 그리움, 그리고 욕망을 만들어냈다네. 그는 선량한 사람의 행복에는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나쁜 사람의 운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네. 노고에서, 공포에서, 욕망에서, 연설에서 그는 가장 좋은 안내자이자 병사이고 친구이며 구원자라네. 그는 하늘과 땅의 질서를 수립했다네. 노래를 인도하는 자 중에서 그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좋은 인도자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이 멜로디에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모든 신과 인간을 매료한다네. 파이드로스, 이것이 농담과 진지함이 적당하게 섞인 나의 연설이라네. 이 연설을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혼성곡으로서 에로스에게 바치게 해주게나. 아리스토데모스에 따르면 아가톤이 연설을 마쳤을 때 그의 연설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은 젊은 시인이 그 다음 연설을 했고 에로스에게도 어울리는 연설을 했다고 소리 높여 선언했다고 하네. 소크라테스는 에릭시마코스를 바라보면서 말했네. 아쿠메노스의 아들이여, 그대는 아직도 나의 두려움이 근거 없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는가? 아가톤이 훌륭한 연설을 해서 나를 당황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 내 말이 틀림없는 예언이었음을 인정하게. 아가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예언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에릭시마코스는 대답했네. 그러나 선생님이 당황하신다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여보게, 내가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나. 방금 들은 것 같은 훌륭하고 특색 있는 웅변을 듣고 나서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의 연설의 첫 부분은 그 다음 부분만큼 훌륭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도 알지만 마지막 부분의 아름다운 말과 구절들은 누구도 숨을 죽이지 않고는 듣지 못할 것일세. 나의 처지에서는 내가 그러한 수준의 연설 근처에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달아나고 싶을 뿐이었네. 아마 도망갈 만한 곳만 있었더라면 그렇게 했을 걸세. 아가톤의 연설은 내게 고르기아스를 생각나게 했고 나를 호메로스의 글에 나오는 사람과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만들었네. 나는 아가톤이 두려운 연설자 고르기아스의 머리를 내게 보내는 것으로 그의 연설을 끝내서 나를 돌처럼 말을 잃게 만들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네. 그때 나는 여러분과 함께 에로스를 찬양하기로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달았고 이미 밝혀진 것처럼 어떤 대상을 찬양하는 정당한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사랑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한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웠던지 깨달았네.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찬양하기로 한 대상에 관해 진실만 말하면 올바르며 그 진실이 우리가 가장 좋은 점들만을 골라내서 가능한 한 예술적으로 정리하기만 하면 되도록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나는 어리석었네. 나는 에로스의 참된 성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연설을 할 능력이 있다고 자신만만했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어떤 대상을 찬양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또한 정당한 방법은 찬양의 대상에게 정말로 그 대상이 그러한 성질을 가졌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성질을 돌리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해졌네. 그 대상에 그런 성질을 돌리는 것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중요한 일이 아닐세. 사실상 우리가 제안받은 일은 우리 각자가 에로스를 실제로 찬양하기보다는 찬양하는 죄하면 되는 것이었네. 여러분이 온갖 이야기를 모아서 그것을 에로스가 보증하게 한 이유도 바로 이 점에 있다고 나는 생각하네.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에로스의 성질과 그의 활동의 결과를 말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세. 에로스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한 말은 전문가들 사이에 퍼지지는 않을 테니까 에로스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존재 중에서 에로스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좋은 신으로 보이게 하고 여러분의 찬사를 아주 훌륭하고 엄숙한 말로 들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일세. 정당한 방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나의 무지 때문에 나도 가담하겠다고 동의하기는 했지만 약속을 한 것은 나의 혀이고 나의 마음은 아닐세. 그러나 나의 약속은 하찮은 것일세. 이러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면 나는 찬양을 할 수 없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일세. 만일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나는 내 나름의 방식으로 진실을 말하고 싶을 뿐이네. 나만은 여러분의 연설과 경쟁하려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웃음거리가 될 걸세. 파이드로스, 내가 제안하고 있는 것 같은 연설도 다시 말하면 에로스에 관한 진실을 평범하게 말하고 그것도 순간적 충동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용어와 구절들을 사용해서 말하는 연설도 쓸모가 있을지 잘 생각해 보게. 파이드로스와 다른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에게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연설을 하라고 말했다네. 그래서 그는 말을 계속했네. 파이드로스,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아가톤에게 몇 가지 사소한 질문을 해서 동의를 얻는 것도 허락해주게. 좋습니다. 라고 파이드로스는 말했네. 마음대로 질문하세요. 그래서 아리스토데모스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네.